반갑습니다. 빅토익 적중특강 LC 강의를 맡은 이승혜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다가오는 11월 26일에 있을 시험에 대해서 적중해보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제가 오래간만에 여러분에게 강의 또 이제 제공하러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또 여러 가지 설명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몇 개라도 잘 건져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잘 써먹을 수 있길 바랄 거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뭐 제 교재나 저희 스타트 교재나 혹은 빅토익 교재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이 특강 강의 가지고 또 다른 학습, 모의고사 연습 그리고 여러 가지 비법 특강 같은 거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꼭 단지 적중 특강뿐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학습에 있어서 도움되는 이야기들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바로 들어갈 거고요. 문제 다 풀고 들어오셨겠지만 중간중간 다시 들려드리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자, 1번 사진입니다. 여러분, 1인 사진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람의 동작 혹은 상태 그리고 또한 사물의 상태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묘사가 되잖아요. 1번 여러분이 풀어보셨을 때 그렇죠. 어떤 게 답이었나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headset을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 되었죠. 자, 쓰고 있다. 영어로 뭐였나요? wearing 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거 바로 한번 들으면서 연결해 볼게요. A. The man is adjusting his monitor settings. 오케이, adjusting 동사 들었어야 됩니다. B. The man is rearranging things on his desk. 자, rearranging 동사 들으셨나요? C. The man is wiping a computer keyboard. wiping. D. The man is wearing a pair of headphones. 네, 자, 한번 스크립트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adjusting이나 rearranging 같은 이런 단어들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보면은 ad와 re의 강세가 없으면서 adjusting, rearranging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adjusting, rearranging 소리를 많이 놓치니까요. 그 소리를 연습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wip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닦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wearing a pair of headphones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a pair of 이런 단어들이 소리가 뭉쳐갈 때 많이들 또 놓치니까요. The man is wearing a pair of headphones. 그렇죠? wearing a pair of 이렇게 wearing a pair of 연음 연습하셔서 이게 뭐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D였고요. 자, 2번 바로 갑니다. 자, 2번 같은 그림은 우리가 사람이 없는 그림이라 그래서 시험에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럴 때 고층 건물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아주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고층 건물을 우리는 그쵸? skyscraper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을 scrape 긁는다라고 해서요. 이렇게 고층 건물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럴 때 내려다보다 동사가 영어로 뭘까요? 그쵸? overlook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다라는 단어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제가 여러분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답이 tall buildings라고 등장을 했고요. 이 overlook이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표현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요. in the distance라는 표현을 좀 알아두죠. 그래서 멀리 보인다라고 해서 근데 구름이 지금 없다라는 거였죠. 근데 B번 같은 문장은 역시 수동형 문장이 되면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꼭 익혀두시고요. Some clouds can be seen in the distance. 읽고 할까요? Some clouds can be seen in the distance. 시작! Some clouds can be seen in the distance. One more time. Some clouds can be seen in the distance.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3번 가볼게요. 자, 3번. 3번 같은 그림은요. 잘 보세요.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 펜을 쥐고 있습니다. 자, 들고 있다, 쥐고 있다 영어는 모두 다 오케이, holding이라는 동사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럴 때 holding이라는 게 또 여러분이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정답 동사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걸 좀 볼게요. 자, 종이를 우리가 paper이라고도 하지만 또한 영어에서 뭐라고도 하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정답. The man is holding a document. 그렇죠? The man is holding a document in both hands. 네, 좋습니다. 볼게요. 자, the man is holding a document in both hands. 라 그래서요. 자, 여기 세모. 자, 여러분 제 강의 많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항상 한 손이다, 양손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one hand가 아니라 both hands. 이런 거 숫자 되게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한 이 holding이란 단어 역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자, holding 나왔을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그죠? pickup입니다.
pickup이라고 하는 건요. 집어 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파트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 파트 2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오래간만에 강의하니까 정리해 볼게요. 사실 가장 빨리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많은 그런 사람들이 파트 2가 가장 어려워요 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파트 2는 사실 양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이 단문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아주 몰입해서 공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점수도 아주 빨리 오를 수 있습니다. 자, 단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요. question, 질문을 거의 암기하듯이 완벽하게 질문의 스트럭처가 몸에 체득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답 유형에 아주 익숙해져서 오답을 잘 소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그래요. 늘 나오는 정답의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정답 이야기 자체도 익숙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뭔가 의외의 정답, 그렇죠? 뭐라고 했는데 아주 정형화된 답이 아니라 뭔가 뜻밖의 답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라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4가지를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일단 오늘은요. 기본적인 처음 질문 유형 익숙해진 것부터 시작해 볼게요. Why don't we hire more volunteer workers? 한 번 더. Why don't we hire more volunteer workers? 네. 자, 사실요. Why don't we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게 세모입니다. 자, 중요한 단어는 hire이었죠. 제안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아주 전형적인 대답으로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는 That's what I planned 라는 아주 전형적인 정답입니다. 자, 근데 Why don't we는 제안이기 때문에 because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hire의 스토리와 비슷한 high가 오답 유형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항상 why에 대해서 그리고 hire, high 이렇게 나오는 형태에 익숙해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5번 역시 한번 질문 듣고 갈게요. Can you tell me the best way to the mall? 자, 중요한 단어. Can you tell me the best way to the mall? 그렇죠. The best way to 였습니다. 자, 이런 거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그래서 우리가 how to랑 똑같습니다. 길 안내를 요청하는데 보시면 Can you tell me?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요. 뭔가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손하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Can you tell me the best way? 길 안내. 즉 뭔가 directions를 묻고 있구나 라는 걸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You should take the highway 라고 답을 해주잖아요. 자, 근데 오답 보세요. In this neighborhood라 그래서 이 동네에 산대. 자, 그러면 뭔가 연관된, 길 연관된 뭐 그런 오답이고요. 자, 세 번째는 next to가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next to의 세모. 옆에라는 전치사가 나오면 항상 where이라는 위치를 나타내는데 지금은 길 안내라는 거죠. 그렇죠? Where is it? 이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A와 C의 오답으로 가지 않게 the best way to 길 안내 잡아낼 수 있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거의 정말 암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틀이 여러분 몸에 배고요.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뭐 첫 2글자인 건 맞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반 이상이니까 전체적인 능력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Who is in charge of ordering office supplies? 정답. Who is in charge of ordering office supplies? more time. Who is in charge of 좋습니다. 자, 우리 스타트 강의나 베이직 강의에서도 굉장히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Who is in charge of 그래서 who가 나오면 담당자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그래서 너무 흔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답이 네, 이름으로 나오는 아주 흔한 유형이었죠. 자, Who is in charge of 혹은 Who is responsible 자, 이런 표현들 누가 담당입니까? 아니면은 뭐 who가 taking care of 누가 처리합니까? 뭐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항상 누가 맡았는지 누가 처리하는지 누가 뭐 leader인지 누가 head인지 누가 supervising 감독하는지 이런 뭔가 맡은 사람을 묻는 문제는
정말 늘 나오는 아주 빈출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네, 중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7. Who is supposed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airport? 자, 여러분 키워드 Who is supposed to pick up the clients at the airport? 한 번 더. Who is supposed to pick up? 그죠? Who pick up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보세요. 자, 누가 픽업할 겁니까? 라고 이제 잡는 건데요.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는 뭐뭐할 예정이다 라는 마치 조동사와 같은 애죠. 그래서 이 suppose를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who supposed to에 이런 표현들이 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정답에서 뭐가 있다? 이름이 나오는데 자, A, B 둘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보시면 Mr. Johnson is arriving soon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반대라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already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벌써 이미 하면 답일 확률이 아주 높죠. 아, 벌써 했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8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거. Number 8. What's your plan to attract more customers? 자, 여러분 키워드 Number 8. What's your plan to attract? 뭐다? What's your plan to attract? 한 번 더. What's your plan to attract more customers? 오케이. 자, 이거는요. what 뒤에 명사를 잡는데 여러분 plan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인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고객을 더 끌어들인다라는 말은 자, 이번에 고객을 우리가 좀 더 끌어들여. 그렇죠? 좀 더 마케팅에 관한 플랜을 물어보는 거고요. 자, 보세요. Part 2에서 단지 키워드를 잡는 게 아니라 이 키워드가 어떤 배경인지에 대한 이해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 그냥 계획 이게 아니라 뭔가 광고 계획 이렇게 뭔가 요약하듯이 드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강의에서는 제가 무엇보다도 질문에 훨씬 더 포커스를 맞춰서 수업할 거니까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네. Why don't we put an advertisement? 그래서 결국은요. 광고라는 말이 연결된다. 그래서 의미의 논리가 연결이 되고 있죠. 좋습니다. 자, 역시나 이럴 때 because of 안 되고 yes 안 되는 오답이 아주 전형적이죠. 그래서 because of은 뭐다? why. 그리고 의미사에서 뭐가 안 돼? yes. 그래서 항상 여러분도 기억해야 될 건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 못하더라도 늘 다른 의문사의 답 혹은 yes, no 이런 걸 가지고 오답을 잘 지우는 오답 유형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1번 질문, 2번 오답 이렇게 가는 게 파트 2에선 빠른 점수 향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9번 들어가고요. 항상 특강은요. 제가 매달 약간의 컨셉을 많이 달리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모아볼 때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이런 걸 하나하나 막 우리가 가져가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딱딱 짚으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갈게요. Number 9. How long have you worked as a reporter? 네, how long 좋습니다. 자, 여러분 how long에서 좀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건요. 이 시제 부분입니다. 지금 정답은요. 바로 이 ever since가 나오고 있죠. 보세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직 리포터로 일해온 게 언제부터냐와 똑같아서 이럴 땐 ever since라고 하는 그 시점. since는 뒤에 어떤 과거를 가져오면서 과거 시점을 가져오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야, 너 리포터 얼마나 일할 거니? 라고 해서 How long will you be working? 이라고 만약에 미래 시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답은 오답이에요. 그래서 항상 How long 역시도 오답에서 중요한 건 이 시제 부분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한번 읽고 갈까요? How long have you worked? 두 번째, How long will you be working? 한 번 더. How long have you worked? 두 번째, How long will you be working?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됐습니다. 자, number 10. 자, 갑니다. 10번은 어떻게 되나요? Number 10. How do you get to work? 오케이, 아까 했던 거 똑같죠? How to get to work. 자, 이거는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수단이죠. 자, 여러분. how는 너무 뜻이 다양하지만 방법, 수단이 빈도수 1위예요. 그 다음이 how many, how long이죠.
그래서 우리가 빅토익에서 데이터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how는 방법, 그 다음 수단. 오케이? 자, 그럼 지금은 그쵸? Take the subway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죠? 자, 11번 들어가겠습니다. Number 11. Has the project manager's flight been delayed? Number 11. 한 번 더. Has the project manager's flight been delayed? Has the project manager's flight been delayed? 네, 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2개만 잡아보실래요?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11. Has the project manager's flight been delayed? 네. Has the project manager's flight been delayed? 자, 11번은요. 약간의 난도가 높아졌는데 이유는 주어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프로젝트 매니저의 비행기가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딜레이가 됐는지를 물어볼 때 뭐라 그래요? 네, 딜레이 됐어요. 네, 딜레이 돼서 늦어질 거예요. 네, 뭐 때문에 딜레이 됐어요. 이렇게 항상 네라고 하면 뒤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충 설명하는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yes or no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좀 더 풀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늦는다라는 이 단어는 시험에서 늘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러면 이 딜레이 될 때 전형적인 토익 스토리는 트래픽이 막히거나 너무나 heavy rain, 날씨가 나쁘거나 이 2개가 되게 많죠. 자, 정답! Alright, 바로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yes에서 딜레이 된 원인을 설명하는 형태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12번 역시 가보겠습니다. 보죠. Number 12. Has your vacation request been approved? 한 번 더. Has your vacation request been approved? 자, 키워드 2개. Has your vacation request been approved? 네. Has your vacation request been approved? 좋아요. 보세요, 여러분. 자, 휴가 요청이 approve 됐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요. 11번과 12번과 같은 문제의 유형에 오늘 완전히 여러분이 체득시킬 수만 있다면 아주 오늘 강의 성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has been pp를 의문문으로 만든 거 이런 형태를 굉장히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제가 Q&A에 올라오는 그런 질문들도 보면 볼수록 이 has been pp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뭐가 됐는지에 대한 완료를 묻는 거죠. 그래서 휴가 요청이 승인이 됐는지 즉 has been pp보다 됐는지 이렇게 여러분이 의미를 딱 파악할 수 있게 공부해 두세요. 자, 그러면 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still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답유형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다? 정답유형이라고 그랬죠. 이 정답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늘 나오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고 시험에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already 하고 또 하나 뭐다? still 이거를 정해 놓으세요. still 아직이요 라고 해서 여전히 라고 하는 not yet 유형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아마 이번 달 시험에도 100%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건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개 꼭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13번 들어갈게요. The result of the design contest has come in, hasn't it? 한 번 더. The result of the design contest has come in, hasn't it? 자, 여러분 키워드 2개. The result of the design contest has come in, hasn't it? 자, result가 come in 이렇게 들으셔야죠. 보세요. 항상요 주어가 길어진 문장을 또 듣는 게 힘들죠. 근데 디자인 컨테스트의 결과가 나왔니?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이럴 때 하는 말이 뭐다? 네, 나오긴 나왔는데요. 근데 조금 좋지 않아요? 라고 또 추가할 수가 있는 거겠죠. 13번 같은 질문에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이 주어가 수식어를 받게 되면서 좀 더 설명이 길어질 때 여러분이 추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발라낼 수 있어야 돼요. 살을. 그래서 뼈대만 딱 들을 수 있게 공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럴 때 하는 말 중에서 Yes, they just got here 이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A번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과를 they라고 할 수가 없고요. 또한 it just got here 이라고 하면 도착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가 이제 나왔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 막 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got이라는 동사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었지만 주어 자체가 수도 맞지 않았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답은 unfortunately라는 요 유형을 여러분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어떡하죠? It wasn't what we expected. 생각했던 게 아니고요. The result is not really what we expected. 우리가 기대했던 게 아니고 it's not good.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actually, unfortunately 이런 표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 파트 2개 정도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 정말 많아요. 자, Number 14. 자, 더 길어졌습니다. 키워드 잡습니다. Is the retirement party going to be held here in the office or somewhere else? One more time. Is the retirement party going to be held here in the office or somewhere else? 한 번 더. Is the retirement party going to be held here in the office or somewhere else? 자, 뭐가? party, somewhere else. 자,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래서 파티를 하는데요. 다른 데서 합니까? 라고 하는 이 꼬랑지. 자, 잘 들으세요. 선택의 의미는 마지막 단어만 들어도 역추적이 가능하죠. 왜냐면 그거와 반대되는 무언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즉, 다른 데예요, 여기에요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장소 선택. 이렇게. 됐죠? 장소 선택. 자, 장소 선택을 물어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They are searching for the venue라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보세요. 이 venue가 중요한 키워드죠. 자, 토익에 나오는 장소라는 단어는 뭔가 place 아니면 location 아니면 venue 이렇게 세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나 더 어떤 site까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장소 선택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여전히 라고 하는 still 유형이죠. 즉 not decided 이 유형이에요.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찾고 있다 라는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선택의 부분은요. 그대로 가져오는 여러분 최근 3번 정도 시험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요. 선택의 부분이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너무너무 쉽게. 그래서 거의 그대로 가져오거나 약간의 paraphrasing, 말 바꿔 표현하기가 나왔지만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응용된다. 아직 we haven't decided yet. We're still searching for it. We're still looking for it. 이런 게 또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매달 이렇게 굉장히 평이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패턴을 좀 더 어렵게 내고 어떤 부분을 쉽게 내고 이런 난이도의 조절이 있기 때문에요. 늘 약간의 variation, 다양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응용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특강을 통해서 지난달에 이렇게 나왔으니 이번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여러분이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선택의 부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최근엔 계속 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죠. 자, 15번 들어가 볼게요. Number 15. I think we should change our working hours. 네. 자, 제안이었습니다. 선택의 부분 아니고 이번에 이제 평서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 평서문이 이제 뒤로 한 두세 개가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가 거의 뒷부분에 와가지고 Part 2에서 이제 평서문이 한 두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안이란 패턴을 딱 알아두면 하나 정도는 건지는 겁니다. 즉, 우리 working hour를 바꾸죠. 자, 여러분, 요것도 세모할게요. 토익은요, 이 change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뭔가 upgrade, update, change, revise, 혹은 뭐 replace, remodel, 뭔가 다시 바꾸는 거, 위로 바꾸는 거, 뭔가 new, 좋게 하는 거. 늘 바꾸는 내용이 너무나 잘 나오고요. 사실 우리도 삶이기도 하죠. 자, 그럴 때 우리 working hour 바꾼다며 그랬더니 어떤 문제 때문에 바꿔, 언제 바꿔, 누굴 위해 바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가되는 이어지는 말을 더 많이 주죠. 그래서 지금처럼 Then are we going to stay later? 이라는 의외의 답이 나오면 뭐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아까 change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즉 뭐야? 그럼 더 늦게까지 해? 회사 더 일찍 끝날 수는 없으나?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늦게까지 많이 하니까 그럼 더 늦게까지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되묻기 가능하겠죠. 자, 근데 여기 C번에 보면요. sometime next week 이라서 다음 주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쯤 바꾸나요? 언제 바꾸나요?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안할 때
네,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바꿉시다. 뭐 이렇게 좀 더 덧붙이는 말이 있어야 되고 지금은 그냥 when의 답을 여러분 지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고요. 이 working은 walk 꼭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오답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죠. 자, 여러분 이제 Part 3로 넘어가 볼게요. Part 3, Part 4는요. 하나의 대화문과 하나의 담화문씩 잡아놨는데요. Part 3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우리 기초 학습자들은요. 아무래도 문제 읽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문제 읽기는요. 요약하듯이 읽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서 문제가 한눈에 들어오게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읽으면서 못 듣겠다. 그렇죠? 역시 고득점자들도 그래요. 저한테 선생님 저는요 16번을 풀다가 답마킹 하다 보면 17번 답이 사라져요 라는 말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16번과 17번을 같이 암기하듯이 푸시는 거지 결코 이걸 하나씩 풀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놓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누군지 그리고 전화했구나 목적이라고 하는 건 같이 푼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한번 가볼게요. Question 16 through 1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ello, Mr. Mortimer. This is Brittany Snow calling from Zingo Sushi on 10th Avenue. I'm just checking that you are still coming at 7 o'clock this evening and you still need a table for 10? Oh, hello. Yes, we will be there at 7 p.m. We booked a private dining room. Is everything okay with our reservation? Yes, sir. I'm just calling because we get so many customers these days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you still need your table. Oh, I see. Well, you don't need to worry. We're all very excited to eat at your establishment tonight. 네, 끊어볼게요. 자, 보세요. 처음에 이런 신분 문제는 관련 어구를 통해 잡는 건데 계속해서 뭔가 테이블이 나오는 걸 보고 아하, 레스토랑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보죠. 전화를 건 목적은요. 그렇죠.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바로 check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이 이제 기억은 잘 안 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Part 3에서 제일 빨리 정답을 맞추는 그런 능력은요. 1번, 문제를 빨리 읽는 연습. 두 번째, paraphrasing 연습. 이 두 가지가 가장 빠른 점수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거 두 개로 완전히 연결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렇게만 해놔도 아, 이 단어가 들렸으니까 이거겠네 라고 그 단어를 짚어서 골라서 듣게 됩니다. 자, 절대 다 듣는 게 아니라 중요한 흐름의 키워드를 듣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늘 나오는 그런 기본 단어들에게 익숙해져야 되고요. confirm, check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 18번은요. her workplace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바로 workplace가 바로 뭐 어디다? 레스토랑이죠. 보세요. 자, 이렇게 일하는 장소라는 이 키워드를 가서 찾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장소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공부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사람이 많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many customers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하, very busy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장 가기 전에 이제 조금 더 빨리 답을 맞추려면요. 저처럼 문제 보기 옆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를 자꾸 요약해 보세요. 그럼 이런 연습만 가지고도 진짜 그 부분을 골라 듣게 됩니다. 사실 스크립트를 모두 다 읽고 모두 다 외우고 이게 아니라 흐름, 키워드, 그걸 달리 표현할 줄 아는 능력 이게 Part 3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이 이렇게 나왔고요. 하나씩 됐고 그다음에 이제 스크립트를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또 스크립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대화가 이렇게 네 줄이야. 그러면 사실은 답이 나온 부분이 이제 거의다가 앞에, 중간, 후반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죠.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키워드가 잡힌지를 자꾸 이제 요약해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중요한 건 this is calling from 그리고 I'm just checking that 이런 표현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모로 치고 있는 이렇게 뭔가 말하는 말투라는 게 있고 표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또한 연결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처럼 I'm just calling because 이런 거. 그래서 그런 말 패턴 뒤에 정답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집어내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꼭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레스토랑에서 그냥 예약 확인하는 전화는 굉장히 토익에 잘 나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거 알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part 4 가볼게요. 자, 보죠. 오늘의 part 4는 여러분이 조금 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죠? 파트 4의 난이도는요. 사실은 이 문제 보기의 길이에 의해서도 역시 좌지우지가 됩니다. 시험장에서 요즘에는요. 이렇게 보기가 문장이나 구 형태가 좀 길어진 것들이 나오는 게 한 2개 정도의 담화문이 있어요. 그렇게 많진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미리 꼭 읽어두셔야 된다는 거. 그냥 들으면서 첫 번째 한 번만 읽어서는 잘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선생님 저는 읽어뒀는데 다시 생각이 안 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당연히 생각 안 나죠. 하지만 읽어두란 얘기는 두 번째 읽을 때 좀 더 빨리 읽고 좀 더 이해하며 읽고 그리고 더 각인시키기 위한 거죠.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direction time 이럴 때는 문제 보기가 긴 그런 담화문을 골라서 미리 한번 꼭 보시고 또한 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전에 한 번 더 꼭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안 읽고 만나서는 절대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3개 중에 하나밖에 못 맞춰요. 그래서 문제 보기 읽기가 1번이다. 특히나 긴 거 2번 이상 읽어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역시 풀면서 가는데요. 이번엔 제가 좀 끊으면서 가볼게요. Good morning, everyone. First, I'd like to remind you all about the factory inspection that will take place tomorrow. 아하. Factory inspection. 이렇게 들립니다. 한 번 더 갑니다. Good morning, everyone. First, I'd like to remind you all about the factory inspection that will take place tomorrow. 하나, 그다음. As production line supervisors, you must ensure that we achieve a high score. 누구죠? As production line supervisors, 자, 보세요, 여러분. 항상 흐름이 중요한데 factory inspection이면 공장이고 공장에는 뭐가 있다? production line이 있고요. you must ensure that we achieve a high score. 아하, 이번에 검사 났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된다. Failure is not an option. Failure is not an option. 자, 보세요. 다운표 문제가 첫 번째 위치했다는 것은 초반에 중요한 주제와 이 다운표는 연결이 될 것이다. 근데 주제가 뭐다? Safety inspection. 그쵸? 안전검사를 하고요. High score 받아야 된대요. 절대 망하면 안 된대요. 자, 결론은 she wants an inspection to go smoothly.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inspection이 잘 되길 바란다. 절대 망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다운표 문제는 뭐랑 연관이 있다? 주제와 연관이 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됐고요. 자, 두 번째. Failure is not an option. 자, 20번 갑니다. You'll all remember that Martin Kent hurt his arm badly last week while using the sorting and packing machine.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뭐죠? You'll all remember that 강조! Martin Kent hurt his arm badly. Martin Kent hurt his arm badly 이 부분. Martin Kent hurt his arm badly last week. 한 번 더. Martin Kent hurt his arm badly last week while using the sorting and packing machine. 그 다음. This resulted in production being halted for almost 2 hours. 자, 이 부분. 선생님 지금 모르겠는데 뭘 들려주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스크립트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최근에 지금요, 프로덕션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뭔가 문제점을 잡겠다. 어디서? 중간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항상 이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가서 그 단어를 찾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해로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는, 기계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죠. 그래서 아까 hurt his arm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In order to avoid any similar incidents, I want you to have a meeting with your workers when you come to work in the morning. Assign each of them to a workstation or machine that matches their experience level. Let's work together to achieve a great result. 자, 다시 한번. In order to avoid any similar incidents, I want you to have a meeting with your workers. 자, 뭐 해라? I want you to have a meeting with your workers. have a meeting, hold a meeting. 그래서 동사 정도만 바뀌었죠. 자, 결국은요, factory tomorrow 와서 좀, 안 다치게 해라 라고 하는데요. 자, 스크립트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특별히 어렵다라고 하는 게 특히나 이 중간 부분이죠. 특히나 다운표 문제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inspection 하고 있구나. 그리고 high score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go smoothly 라고 패러프레이징 할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뭔가 잘 진행되길 바란다. 사실은 그래요. 이 다운표 문제도요. 항상 주제와 연결이 되고 약간 패러프레이징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단순히 패러프레이징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간 절대 지문에서 표현하지 않은 새로운 표현을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유사 표현적으로 약간 반대 표현적으로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꾸 말을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바로 이루어지죠. 가운데 문제는 바로 이루어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problem이구나 라는 걸 잡는 거고, 특히나 you all remember that 이라고 하면서 Martin can't hurt his arm badly 라는 요 표현에서 소리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Martin can't, Martin이라는 RN 발음하고요. hurt의 R 발음, 그래서 arm의 R 발음, 이런 소리들을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소리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listening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는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this result in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따라서 라고 할 때 우리가 결국은요 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production being halted 이라고 하니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습니다. production이 stop 됐다 라고 하니까 halt 됐다. 이 halt라는 게 멈추게 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stop과 동의어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고요. 뭐 기능을 못할 때 우리가 halt 됐다 그래요. 네, 결국은 in order to avoid any similar incidents라고 하면서 항상 problem이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 solution이 나오죠. 이런 흐름이 되게 중요하죠. 자, 오늘 파워포는 조금 공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크립트를 한번 다 손으로 써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문장들이 다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I like to 혹은 you all remember that 혹은 this resulted in 그리고 in order to avoid 이런 식의 이런 표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문장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패러프레이징을 같이 가는데 뭐 마지막에서의 그 have a meeting은 어렵지 않았지만 중간에 injured, hurt his arm, injured 이런 표현으로 유사어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의 특강에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아마 시험장에서 잘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팁들도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시험을 매달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걸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오실 거라 믿고요. 이 특강 자체는 그냥 정말 학습으로 이용하셔도 되게 좋을 거라고 여겨지니까 꼭 잘 활용해 주시면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파트 4 공부 역시 문장력 해놓으시면 Part 7에 도움되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고요. 질문 언제든지 많이 주시면서 여러분 주신 질문을 제가 또 강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